안녕하세요. 세상 모든 잡다한 지식을 알려드리는 잡시광입니다. 지난 4월 15일, 우리나라는 국회의원 총선을 실시했습니다. 코로나의 위협을 뚫고 우리나라 국민 모두는 방역수칙을 잘 지키며 질서있게 선거를 치렀습니다. 역대급 투표율을 기록했는데도 불구하고 다행히 선거는 특별한 확산세 없이 무사히 마무리되었습니다. 하지만 2,900만 명이라는 많은 사람들이 투표를 진행했기 때문에 코로나 잠복기인 2주 정도는 지켜봤어야 했는데요. 2주가 지난 지금, 그동안 확진자들이 나온 경로를 추적한 결과 총선과 관련해서 코로나가 감염된 사례는 단 한 건도 없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30일 오전 정부 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아직까지 선거와 관련된 감염은 14일 잠복기간이 지났음에도 한 건도 확인되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윤태호 방역총괄반장은 코로나19라는 우리가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상황에서 선거를 치렀다는 점에서 상당히 의미가 있고 자가격리로 투표하기 어려웠던 1만여 분의 소중한 투표권을 지켜드릴 수 있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어서 투표소 내에서 철저한 방역과 유권자 간의 거리 두기에 적극 참여해주신 국민 한 분 한 분의 노력이 이뤄낸 성과라며 적극적인 협조와 수칙을 지켜주신 점에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덧붙였습니다. 다른 나라에서는 지금 상황이 심각해 선거를 진행하는 것은 꿈도 꾸지 못하고 있습니다. 외신들은 연일 한국을 주목하며 어떻게 이 난리 속에 선거를 했냐며 극찬하고 있는데요. 또한 4월 30일 0시 기준 국내에서 발생한 신규 확진자는 없는 것으로 발표되었습니다. 코로나가 국내에 처음 발생한 지 72일 만에 처음 0명을 기록한 것인데요. 국내 자체 발생 환자는 없으며 신규로 발생한 4명은 모두 해외 유입 사례로 전부 공항 검역 과정에서 확인됐다고 합니다. 반면에 일본은 다른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초기에 일본은 검사를 진행하지 않으면서 상황을 은폐하려 했고 현재 뒤늦게나마 사태 수습을 하고 있습니다. NHK의 보도에 따르면 일본에서 29일 221명의 코로나 감염 사실이 새로 확인됐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이날 오후 9시 기준 일본의 코로나19 누적 확진자는 크루즈선 탑승자를 포함해 14,828명으로 늘었습니다. 일본의 하루 확진자는 지난 22일 400명대를 유지하다가 조금 떨어져 29일 이틀 연속 200명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히 누적 확진자가 가장 많은 도쿄도에선 이날 47명이 코로나19 확진자로 새로 확인됐습니다. 상황이 진정될 기미가 보이지 않자 아베 총리는 29일 코로나 대응과 관련해 한국은 우리나라의 이웃이고 중요한 나라라고 하면서 한국과 계속 협력하기를 희망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아베 총리는 이날 참의원 예산위원회에서 코로나19 대응과 관련한 한국과의 관계를 묻자 이같이 답변했습니다. 중국 우한에서 많은 감염자가 발생한 후 폭발적으로 확산했고 이후 한국의 대구를 중심으로 많은 감염자가 나왔다며 한국과 정보를 나누고 일본의 대응에도 매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해외 거주자를 전 세계로 귀국시키는 과정을 언급하면서 한국과 계속 협력하고 싶다고 밝혔습니다. 아베 총리가 뭔가 단단히 착각하고 있는 것 같은데 해외에 고립되어 있는 일본인들을 우리나라가 인도적 차원으로 일본에 입국하도록 도와준 것인데 그것을 계속 협력했다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상호 간에 도와줘야 협력인 것인데 일본은 한국을 돕지 않으면서 말로만 협력하자고 외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에서는 협력하자고 해놓고 뒤에서는 한국의 뒤통수를 치기 위해 여러 가지를 준비 중이라고 하는데요. 바로 다음 날인 30일 극우 성향 매체인 일본 산케이 신문은 한일 간 최대 외교 문제인 한국인 징용 재판과 관련해 한국에 압류 중인 일본 기업의 재산이 현금화될 경우를 대비해 두 자릿수에 달하는 보복카드를 준비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현재 한일 양국은 2018년 10월 31일 한국 대법원이 징용 소송과 관련해 일본 기업에 대해 배상 판결을 내린 이후 1년 반이 지났지만 아무런 외교적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산케이는 일본 정부가 한국 법원이 미쓰비시 중공업과 일본 제철 등 강제징용 소송 피고 기업의 자산을 매각하는 경우에 대비해 한국 측 자산 압류, 한국산 제품 관세 인상 등의 두 자릿수의 보복 옵션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카드를 포함해 최소한 10개 이상의 보복 카드를 일본 정부가 검토하고 있다는 것인데요. 산케이는 이어 어떤 조치를 발동할지는 마지막에 정치가 판단할 것이라는 외무성 간부의 말을 전하며 아베 총리가 한국 정부의 대응, 일본 경제의 영향 등을 끝까지 지켜본 뒤 결단할 것으로 보인다고 했습니다. 외교 전문가들은 일본 정부가 급증세를 보이는 코로나19 등으로 인한 국내 정치의 위기를 돌파하기 위해 또다시 한국에 대한 보복카드를 언급하고 있다는 관측을 내놓고 있습니다. 한국의 일본 기업 자산 매각 문제를 다시 거론하며
일본 극우 세력을 규합하는 동시에 내부 불만을 외부로 돌리려는 의도가 깔려 있다는 것입니다. 일본 내 위기만 있다 하면 한국 때리기를 일삼고 있는 아베 총리가 앞으로 또 어떤 이상한 행동을 보여줄지 잘 지켜보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앞으로도 전 세계에서 벌어지는 잡다한 이슈와 지식들을 재미있고 정확하게 정리해서 전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